Awake your possibility. 안녕하세요. 프린들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2021년에 보유해야 할 ETF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ETF란 Exchange Trade Fund의 줄임말로 자산운용사가 여러 주식을 매수한 후 한 덩어리로 만든 후에 잘게 쪼개서 주식처럼 파는 거라고 했죠. 오늘 추천할 ETF를 말씀드리기 전에 많은 분이 질문한 내용부터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클라우드 ETF, SKYY, WCLD, CLOU 중에 왜 SKYY를 선택하신 건가요? 이거 다 아시겠지만 야후 파이낸스에 들어가서 SKYY를 입력하고 여기 홀딩스를 클릭하면 탑10 홀딩스를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3개를 다 비교하면 ETF가 만들어진 날짜가 SKYY가 제일 오래됐고요. SKYY가 보유한 종목들은 IT를 모르셔도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구글, 아마존, MS, 오라클, 알리바바 등등이요. 제가 매번 예측을 하지 말라고 했지만 아마 이들 중에서 클라우드 짱이 나올 것 같긴 합니다. 근데 CLOU나 WCLD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제가 IT를 꽤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도 별로 아는 종목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개인적인 생각으로 CLOU가 보유한 드롭박스나 쇼피파이가 클라우드 짱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굳이 따지면 SKYY가 클라우드 센 놈들이 다 모여있고요. CLOU, WCLD는 성장성이 큰 애들을 모아놓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현재 클라우드를 제일 잘하는 놈들한테 투자를 하자는 게 프린들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ARKK가 클라우드 쪽 퓨어스토리지를 매입한다고 해서 SKYY보다 이게 낫지 않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일단 개별 주식 위험성에 대해서 예전에 다룬 영상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RKK는 참 좋은 ETF라고 생각합니다. ARKK가 가지고 있는 회사들의 특징은 뭔가요? 현재 이익이 안 나도 매출이 늘고 있는 회사들을 매수합니다. 앞으로 많이 성장할 주식들을 모은 ETF. 저는 이런 회사들을 모은 ETF를 사는 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ARKK가 보유한 개별 주식 하나에 몰빵을 하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퓨어스토리지가 어떤 회사인지 아시나요? SSD로 스토리지를 만들고 그 스토리지로 클라우드 센터를 만드는 회사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매출도 많이 늘고 있으니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금융권에서 금융거래를 담당하는 시스템을 한국말로는 계정계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코어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금융권 코어 시스템에 퓨어스토리지를 사용하는 강큰 금융사가 있을까요? 메이저 금융회사는 이거 못 씁니다. 프린드, SSD는 좋은 거 아닌가요? 왜 못 써요? 이게 아마 논란이 될 수도 있겠지만 메이저 금융회사 트랜잭션은 안전이 무조건 우선입니다. SSD는 쓰기 읽기 제한이 있어서 SSD 스토리지를 쓰면 코어 시스템이 멈출 수도 있다는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보통 금융권 IT 담당자는 엄청 보수적이라 혁신을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런 건 안 쓰죠. 그런데 어떤 회사는 트랜잭션 상관없이 성능이 중요한 회사는 쓸 수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퓨어스토리지를 클라우드로 투자하기에는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프린들은 애매하면 투자 안 하죠? 확실한 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굳이 애매한 걸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요? 근데 왜 캐시우드는 저거 계속 사는 걸까요? 제가 보기에 이 누나는 승부사 같습니다. 이런 것들 다 모아놓고 이 중에 하나만 터지면 대박이 나는 겁니다. 근데 이 중에 하나를 몰빵하면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ARKK를 매수하는 건 오케이지만 ARKK가 보유한 한 종목에 몰빵하는 건 개인 투자자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앞으로 미래 가장 중요한 산업은 자율주행이고 이 자율주행을 하려면 많은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니 클라우드 ETF를 추천드렸죠. 그럼 우린 자율주행 ETF도 있나 없나 검색을 해봐야죠. etf.com에 들어와서 여기 돋보기 모양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면 ETF를 검색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셀프 드라이빙을 입력하면 블랙록에서 만든 자율주행 ETF가 하나 있습니다. 2019년 4월 16일에 만들어서 아주 따끈따끈합니다. 여기서도 보유 종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홀딩스를 클릭하면 탑 홀딩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다 아는 회사죠? 테슬라, 삼성전자, 애플, 도요타, 인텔, 구글, 퀄컴, 엔비디아, AMD, GM, 니오 이런 회사가 망할 것 같으세요? 장기로 투자하기에 좋아 보이지 않나요? 이거 SKYY랑 몇 개 겹치는 게 있는데요. 우리는 클라우드와 자율주행에 투자를 하는 거니 지금은 겹치는 게 있을 수 있는데 나중에는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먼 훗날 자율주행이 되면 사람들은 그 안에서 뭘 할까요?
유튜브를 보거나 게임을 하겠죠? 그럼 다시 돋보기에서 게임을 입력하면 게임 관련 ETF 2개가 나옵니다. 이건 2개를 비교해보고 마음에 드시는 걸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임이 세상을 지배하거나 필수 소비재라고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2개 중에 어떤 걸 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이긴 하는데요. 한쪽에는 요새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게임스탑을 보유한 ETF라는 것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회사가 매년 유명 컨설팅 회사에 수십억을 주고 앞으로 미래 유망한 사업이 어떤 건지 컨설팅을 받는데요. 2019년부터 이 컨설팅 회사가 계속 밀고 있는 섹터가 하나 있습니다. 힌트는 전 세계 평균 연령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평균 연령은 43.3세. 나이가 되면 어쩔 수 없이 병원에 자주 가게 되는데요. 그러면 당연히 헬스케어 ETF를 보유하셔야 하는데요. 다시 돋보기에서 헬스케어를 입력하면 여러 개의 ETF가 나오는데요. 이 중에 블랙록에서 만든 IHF가 바이든 행정부 유망 3대 ETF로 최근 선정됐잖아요. 그럼 이걸 클릭하겠습니다. 여기서 홀딩스를 클릭하고 탑 홀딩스를 확인하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미국에서 제일 큰 헬스케어 회사죠.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텔레닥도 있고 나머지 회사들도 확인해보면 좋은 회사들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SKYY, LIT, IDRV, 히어로, IHF를 SKYY는 15%, LIT도 15%, IDRV는 10%, 히어로는 10%, IHF도 10%, 그리고 현금 40% 비중으로 장기로 가져갈 생각입니다. 현금 40%에서 10% 정도는 위험한 레버리지, 채권 트레이딩을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건 기술적 분석 온라인 수업 듣는 분들이 계속 질문하는 내용인데요. 영문포는 윈도우에서밖에 구동이 안 되는데 프린들님은 회사에서 어떻게 확인을 하세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데요. 저도 회사에서 영문포를 접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 중요한 정보는 꼭 내가 화장실에서 큰일을 치르고 있을 때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럼 이럴 때 어떡하냐? 저는 아수스 공유기를 이용해 웨이크온랜이라는 기능을 써서 핸드폰으로 집에 꺼져 있는 데스크탑을 살리고요. 윈도우 RDP나 크롬 원격 접속으로 데스크탑을 접속해서 확인을 합니다. 유튜브에서 본인 데스크탑 기종과 웨이크온랜을 입력하면 설정하는 방법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윈도우 RDP나 크롬 원격 접속도 유튜브에서 찾으면 1000개는 나올 겁니다. 그냥 나는 프린들을 하는 방법 차근차근 알려주면 안 돼? 라고 댓글을 달아주시면 다음 주에 굳이 제가 하는 방법을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롭 트레이더들의 기술적 분석과 더 깊이 있는 경제 공부를 원하시는 분은 검색창에 프린들 연구소를 입력하거나 유튜브 오른쪽 상단에 온라인 강의 신청을 클릭하세요.